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. 네,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. 백병규 평론가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세요. 오늘은 참 이거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런 얘기인데 네. 오늘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. 11살 딸을 무참히 학대한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동거녀 이 사람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하여튼 짓밟았습니다. 그죠? 사건 전말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이미 뭐 다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. 네. 지난 그 12일이었죠. 인천시 연수구의 그 한 상점에 네. 이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또 이 맨발에 11살짜리 이제 소녀가 한 상점에 들어와서 빵을 이제 아마도 이렇게 그 살 돈이 없으니까 네. 빵을 이제 훔쳐서 주워 먹고 있다가 이 상점 주인의 이제 신고로 경찰에 인계가 됐습니다. 상점 주인이 신고한 것은 좀 아이가 좀 이상하다. 네. 이제 이래서 이제 신고를 했다고 그러죠.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좀 사건의 전모가 아주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? 네. 당시 이제 그 11살짜리 소녀 키는 이제 120cm였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뭐 아마 11살짜리 소녀의 평균적인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나 이제 몸무게가 16kg. 그러니까 뭐 4살짜리 평균 몸무게밖에 안 네. 나갔다고 그러죠. 또 손과 몸 등에 여러 가지 좀 상처가 있었고 이 늑골도 이제 부러진 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조사 결과 이제 이 소녀는 그 2년 전부터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또 네. 집 바깥으로의 그 외출도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하죠. 그래서 이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거의 뭐 방치다시피 했는데 그 방치의 수준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때 밥도 식사도 챙겨주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뭐 수돗물만 먹고 지냈다고 이렇게 네.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방치됐고 또 이제 아이가 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좀 투정을 부린다거나 하면은 이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랬는데 이 왜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소녀의 그 친부 아버지는 뭐 하루 종일 네. 이 먹는 시간과 그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그 게임에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. 이른바 뭐 전형적인 이제 그 게임 중독자였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아이가 참 배가 고프면서도 과자 하나 뜯을 힘도 없었다고 하던데 그 아이가 얼마나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을까 이 부분 참 안타까운 심경이 들던데요. 그렇죠. 이제 뭐 아이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그 수돗물만 먹다 보니까 네.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하자면은 이 가스배관을 타고 이제 그 바깥으로 나왔다. 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아니 왜 그 집에 그 아버지도 있고 네. 또 그 냉장고에 그러면 당연히 먹을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챙겨 먹지 못했느냐? 그러게요. 냉장고를 열고 혹시 뭐 먹을 거라도 찾다 보면은 뭐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네. 맞거나 그러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.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안간힘을 다해서 이제 그 탈출을 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. 네.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운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. 이 동거녀가 더 학대를 주도했다고 보도에는 나오는데요. 사실입니까? 네, 그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일부 그 나오긴 했는데요. 사실은 네. 그 정확한 진상 조사 작업이 좀 필요한 대목들입니다. 그렇겠죠. 네. 왜냐하면 형사 처벌을 위한 뭐 그 경찰 수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아동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네.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은 이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야 이런 사건의 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대책들을 좀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시민사회의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조사들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.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거녀가 더 이제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동거녀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 친부가 있는데 그렇죠. 아버지가 이제 그걸 그냥 전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그 아버지 나이가 이제 32살이었다고 그러거든요. 젊었네요, 아주. 그렇죠. 근데 그 거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게임 중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. 사실은 그 정상적인 생활이 좀 불가능했던 게 아닌가 네.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고 32살에 지금 11살짜리 딸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20대 이제 초반에 맞으면 아이를 네. 이제 그 아이가 출생했다는 이야기인데요. 아마도
그 뭐 20대 초반이라 해서 뭐 전혀 뭐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. 뭐 성인이죠.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그 상황에 비춰볼 때는 이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혹은 뭐 그 양육의 책임감 같은 것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네. 가족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이런 전혀 준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또 이혼하고 또 별도의 동거녀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거의 뭐 말하자면은 그 방치가 됐다고 내놓은 이런 네. 상황이 아니었던가 방치 이렇게 수준 좀 이상 볼 수 있을 아니에요? 것 같습니다. 폭력을 그렇죠. 가했으니까요. 네, 그건. 맞습니다. 뭐 이 아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집을 나와서 피신을 했습니다. 일단 그래놓고 검거가 돼서는 자신도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건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인가요? 뭔가요? 글쎄요,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정확한 진상 조사 같은 게 좀 필요한데요.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경찰이 뭐 이 부분까지 사실은 이제 조사할 이유는 없는 거죠. 경찰로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 형사 처벌 그렇죠.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서 좀 추적해서 보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. 그러한 그 후속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. 어쨌든 이 전문가들의 이제 그 분석에 따르면 네. 이 아이의 그 친부가 말하자면 그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혹은 좀 가볍게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일어난 여러 가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아이의 친부 역시 본인이 말한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 결손 가정의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네. 또 실제 그 아동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. 보통 이 아동 학대 경험이 말이죠. 이게 정말 깊이 남아서 이게 그 대물림이 된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 아동 학대 문제 정말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냉장고를 문을 열고서 좀 먹을 걸 먹으려고 그러면 또 폭력을 가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결국 그 친아버지라는 사람이? 네, 이제 그 부분도 정확한 조사가 사실은 돼야 됩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그 폭력을 가한 건지 사실은 아이가 거의 뭐 집 밖으로 나올 생각도 못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겁에 질려서 못 나온 거 그렇죠. 아니었어요?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그 상황에서 무엇도 주체적으로 자기가 찾아서 하거나 아버지가 주는 거 혹은 뭐 아니면 그 이제 네. 같이 하는 동거녀가 주는 거 이런 거 말고는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이러한 그 정신적인 그 강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그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. 지금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5학년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몸무게가 아까 11kg라고 하셨나? 16kg. 16kg. 네, 맞습니다. 16kg면 한 4살짜리 아이의 4살, 평균 5살짜리 평균 몸무게인데. 몸무게라고 하죠. 근데 그 친부라는 사람이랑 동거녀는 집에서 또 반려견을 키웠다고 그러죠?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뭐 반려견은 뭐 애지중지 잘 그 하면서 네.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네. 보도가 됐는데요. 네.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그렇겠네요.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신 전문의들에 따르면 네. 얼마든지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누가 키우느냐 먼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친부보다는 같이 했던 동거녀가 이제 반려견을 그 키웠을 가능성이 있고요. 주도적으로 키웠을 가능성이 네.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반려견이나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도 물론 이제 키우는 사람과의 그 쌍방향 작용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의사소통이 뭐 크게 뭐 거부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? 반면에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고요, 당연히 이제 친부나 아니면 그 동거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왜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?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더욱더 통제적이고 폭력적이고 이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렇군요. 그런데 과연 이 친아버지와 동거녀만 가해자일까 하는 논란도 지금
일어나고 있습니다. 부천에서 살 당시에도 무단 결석이 잦았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인천에서 이사 온 이후에는 전입신고가 아예 안 돼서 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지금 학교와 지자체의 책임은 없을까 이러한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.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여야 될 부분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저희 초등학교 교육은 그 의무 교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이제 사실 국가가 학교에 안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추적을 해서라도 꼭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네.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러한 추적이 전혀 안 됐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일단 이제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 소녀가 이제 그 2학년 1학기 중에 네. 이제 인천 연수구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는 계속 학교를 안 다니게 됐는데 이제 학교 그 전에도 이제 말 결석이 좀 자주 있었음에도 네. 불구하고 전혀 이 학생이 이제 사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학교에서 이제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. 네. 또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오니까 일단 학교 쪽에서는 계속 나와라 이렇게 뭐 이제 집 주소로 네. 애를 보내라 뭐 이런 이제 그 통지를 보냈다가 그 이후에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 관할 동사무소에 거기에 좀 살고 있느냐 이게 거주 확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주소는 옮겨가지 않았는데 전출 신고는 돼 있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이사 갔다고 하더라. 그러니까 아무튼 주소지는 이쪽으로 돼 있지만 이미 여기 살고 있지 않다.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다고 그러죠. 네. 이제 그러고는 그냥 이제 뚝이었습니다. 말하자면 사실 이제 그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, 그 어디로 바로 그 전입 신고가 됐는지 학교에서도 확인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후속 작업이 없었던 거죠. 사실 그런 점에서 일단 초등교육 시스템 자체가 구멍이 크게 뚫린 거고 또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럼요. 이런 학교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학교나 이런 역할이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참으로 네. 좀 미진했던 게 아닌가? 이제 이런 그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들이죠.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이 같은 그 아동 보호 시스템이 네. 우리가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. 거의 작동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보이는데요. 네,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보호하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무방비라고 해도 과언 아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이제 네. 그러나 이제 이처럼 이제 뭐 우리 사회가 이제 하도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. 이제 그 전출 신고를 안 하고 이제 마지막 이사를 가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사안으로 봤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그 성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. 그건 뭐 성인들이 책임질 일이니까. 그러나 이런 그 아동들이 있다. 네.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아동들만이라도 어떻게 제대로 어디서 케어가 되고 있는지, 네. 제대로 돌봐지고 있는 건지, 학교를 제대로 말이에요. 다니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끈질기게 추적을 해야 설령 부모들은 어디 좀 뭐 피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는 좀 제대로 친척한테 맡긴다거나 위탁을 해서라도 키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. 지금 가해자인 친부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. 네, 좀 기소가 됐죠. 네. 그럼 이제 경찰 조사가 나오면은 그 어떻게 자기 친딸을 학대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상이 다 밝혀지겠네요. 네, 일부 전모가요. 이제 네.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점만 가지고는 경찰 수사는 이제 사실은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이제 진술 네.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진술 그리고 여기까지 뭐 주변 정황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아마 그 사건 수사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네. 과연 그 검찰이 또 얼마나 그 열심히 뭐 조사를 할지도 의문인데요. 네.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이 경찰 당국의 조사와는 무관하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가 단위의 그런 네. 그 조사 전문기관 같은 게 없는데요. 그런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아동 이런 학대 사례가 나오면은 그 사안별로 다들 좀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기인하는 건지 또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죠. 그러네요. 네.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 학대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이 분당 대형 서점에서 2살, 5살 아이를 때린 어머니가 입건됐다 그러대요. 네, 그 서울 분당구의 한 그 대형 서점 내 그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그 2살짜리 딸 아이가 네. 우유를 흘렸다는 이유로 이제 뺨을 뭐 4차례 정도 때렸다고 하죠. 사람들 또 보는 앞에서 때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함께 있던 5살짜리 아들의 이제 머리를 손바닥으로 이제 쥐어박은 네.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주변에서 막 좀 뭐
아이들을 좀 심하게 때린다고 보니까 네. 이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제 그 신고를 해서 이제 포착이 된 사건이었는데요. 이제 경찰에서 이 아이들의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. 좀 아들이 좀 우유를 사달라고 좀 보채고 네. 또 이제 그걸 딸이 먹다 이제 흘리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났고 육아에 또 임신 과정까지 너무 좀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마 뭐 그 엄마 말이 틀리지는 않겠죠. 그러나 이제 이런 사례는 이게 뭐 심각한 아동 학대 사례인가 아닌가와는 별개로 네. 사실은 이런 아동 학대 사례가 주변에서 생각보다는 의외로 많을 수 있다. 이런 네.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뭐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죠. 맞습니다.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더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를 저희가 자주 접하고 있고요. 실제로도 아동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매 맞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아이들의 숫자가 한 해 8명 남짓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아동 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. 네, 뭐 좀 아마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할 기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. 우선 뭐 전체 아동 학대 사건의 80%는 사실은 그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. 네. 그러니까 친부모들이 아이들이 또 그러면 안 된다. 네. 말하자면 이른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훈육이라고 하죠. 이 훈육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빈발하고 이제 심해지다 보면 뭐 폭력 뭐 등등 이렇게 이어지는 네. 이런 경향들이 많다고 하는데요. 사실 이제 그 아직까지도 뭐 학교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뭐 왜 체벌을 못하게 하느냐, 뭐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당연히 아이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는 동양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체벌은 좀 필요하다. 사실 이제 이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 좀 깊게 좀 뿌리내려 있는 게 이 같은 아동 학대를 좀 더 증폭시키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.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좀 더 깊게 들여다 보면은 아동들을 하나의 그 온전한 인격체로서 대우하기보다는 그럼요. 마치 예.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 좀 돌봄이 필요하고 네.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엄한 질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이제 쉽게 막 때려도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상화하는 혹은 뭐 자신의 뭐 소유물 정도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동 학대 네. 어떤 그 뿌리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아동 학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대물림이 된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클 때 이렇게 체벌을 당해보거나 뭐 등등 한 경우일수록 자기가 아이를 키울 때 또 체벌하거나 자기를 혹은 이제 그처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여러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족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이른바 온전하게 가족의 어떤을 영위할 수 없는 이런 좀 불안한 가정, 그리고 굉장히 그 불행한 가정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아동 학대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죠. 저 문제는 어떻습니까? 이번에 인천학대 가해자 그 친부라는 사람이 32살이라면서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. 분당에서 그 대형 서점에서 자기 아들들을 아들과 딸을 폭행한 이 어머니도 29살이라 그러고 상당히 젊은 아빠 엄마인데요. 어떤 그런 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? 사실 그 그런 건 나이로 아니겠죠?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겠죠. 예, 다른 네. 문제겠죠. 그건?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20대 초중반 하면 네. 뭐 지금은 이제 결혼이 차츰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때지만 뭐 불과 뭐 1970년대 혹은 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. 그래서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들 다 잘 키우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회적으로 지금 한 20대 초반 이럴 네. 때 이런 부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가족을 꾸릴 만한 여건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좀 많고 네. 또 이제 우리의 그 교육 과정이 또 이전과는 달라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부터 겪고 자라거나 네.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정을 꾸릴 만한 사회적 교육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네. 이런 점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겠죠. 예.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교육의 문제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서 전체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이
친부모다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여기서 아동학대 행위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좀 그림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까요? 네, 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그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과연 네. 그 아동학대 사례 누가 아동학대 그 가해자였고 네. 가해자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한 게 있는데요. 네. 자, 네. 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 피해자는 2005년 상반기에만 5천 명이 넘어섰는데요. 사례 10건 가운데 8건 정도는 이 가해자가 예. 그 아이의 그 부모인 것으로 이제 그 집계가 됐고요. 구체적으로 보면 그 친부가 47.6%로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 친모가 29.8% 정도 됐고요. 네, 나머지는 뭐 이제 양모랄까 뭐 이런 분들이었고요. 문제는 이 부모들에 대한 아동 학대가 아주 그 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. 네. 그렇겠네요. 그렇잖아요. 사실 이제 다 가정에서 뭐, 그냥 그 뭐 아이들 뭐 부모가 아이들 그 하는데 그게 뭐가 네. 문제냐 이제 이렇게 좀 훈육이라는 주변- 명목으로 그렇습니다. 이렇게 넘어가는 네. 부분이 있는데 이 아동 학대 발견율을 보면은 아동 그 1,000명당 1명 정도로 이제 아동 학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. 그러나 부모들에 대한 아동 학대 발견율은 이 설령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 적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주변에 이런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그 모니터링 제도를 상당히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.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관련법에 의하면은 이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네. 이를 반드시 그 신고하도록 하는 그 신고 의무자들이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뭐 학교의 교사랄까 아니면 네. 그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 뭐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네. 신고 의무자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. 네. 근데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도 이 부모들이 이제 애가 다쳤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면 뭐 이제 저희 이제 그 서구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네. 별도로 부모와 떼어놓고 별도로 전문가나 의사가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? 너 이 멍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이제 필요하면 당장 부모와 격리시키고. 격리시키고 이제 그 아동 보호 예. 조치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러나 네. 우리는 아무래도 아직은 병의원이나 어떤 학교 이런 데서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또 이제 본인들이 그 교사들이 이렇게 하려 해도 이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괜히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. 부모들이 사회에서 뭐 그 아이들을 받아줄 그렇죠. 곳이 없죠. 아,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항의한다거나 그러면 네. 자칫 오히려 이제 아니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우선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보다 좀 아동 의심 사례가 있으면 네. 좀 맞으면 쉽게 예. 그리고 곧바로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고요.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럼 죄송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네.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이런 아동 학대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들이 안 나오고 있고 특히 관계 법령 그 아동 학대에 관련된 대처 특례법이라든가요.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?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. 네, 그 아동 학대 처벌제 특례법은 이제 네. 그 가해자 처벌을 좀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. 아동 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그 5년 이상의 그 징역에 그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. 네. 학대에서 그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그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및 그 상습범은 그 이를 이제 더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까지 있는데요. 근데 그러나 이런 이제- 법들이 법 시행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나요? 네, 물론 이제 그 아동 학대 사례가 있으면 어. 이런 법들은 좀 그 지금은 그 예. 경찰이나 이제 검찰에서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. 강력하게 이제 집행을 하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법원에서 보통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학대의 그 가해자의 80% 정도가 시부. 학부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학부모들에 대해서 너무 엄벌을 쳐다보면은 막상 이 아이들을 이제 그 보호할 돌볼 곳이 없군요. 부모들에 대해서 네. 없다는 이유 때문에 뭐 어쩌면은 그 집행유예를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. 그래서 네. 법원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온당하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.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물론 이제 그 강력한 처벌을 통한 그 예방적 효과가 그 전혀 뭐 적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아동 학대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네. 이 예방 조치, 방지 대책 네. 그리고 또 그런 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기에 좀 적발을 해서 학대 아동을 좀 맞으면
온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좀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. 결국은. 그렇죠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렇다고 봐야겠네요. 네, 뭐 아동 보호 장치의 재점검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